면담 기법의 이해와 시연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담의 처음과 끝은 바로 관계 형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관계 형성을 잘하면 의외로 또 자기 문제들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은 조금 줄이고 바로 그냥 쭉 이어서 어떻게 면담을 하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야,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요새 대면으로 바뀌어서 학교 다니고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대면 수업 때문에, 대면 수업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단 말이니? 네. 그래, 알았어. 여기 오는데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니? 아니요, 불편한 건 딱히 없었어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고, 네. 그래. 오늘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기분은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어떤 점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그냥 오랜만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교수님과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음, 자,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요새 코로나여서 밖에 많이 못 나가기도 하고 음,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음,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서 집에 지내고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좀 어때, 기분은? 그냥 저는 자취해서 혼자 지내는데 음, 별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어떤 건지. 그냥 혼자 있으니까 별로 생각할 그런 것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까 음, 그냥 게임하거나 뭐 웹툰 보거나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웹툰 보고 그렇게 지내네. 네. 그래. 알았어. 요즘 영희가 좀 힘든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좀 힘든 게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 옛날에는 1-2학년 때는 그냥 학교도 잘 나오고 애들이랑도 잘 놀러 가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음, 그냥 요새는 애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들어박혀 있고 음, 그냥 되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1, 뭐가 2학, 힘든지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해 볼까? 뭐가 힘든지 잘 모르겠어. 네. 1, 2학년 때는 학교도 나가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뭐가 힘든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네. 교수님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네. 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 네. 그렇구나. 아까 이제 좀 뭐, 힘든 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뭐, 아까 집에만 있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점, 요즘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아마 학교 기숙사 나오고 자취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기숙사를 나오고 자취할 때부터. 그러면 이게 한 8달 정도부터니?
제가 12월 달에 나와서 아마 한 12월 1월 그때부터. 작년 12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 네. 그래. 이렇게 힘든 게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들이 있니? 좀 더 심하게 나타날 때. 그냥 어떤 상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학교를 가든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음, 가고 싶지 않거나 뭐 친구나 가족이 전화 와도 그냥 별로 안 받고 싶고 음, 그냥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 특별히 상황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어, 그래. 그러면 반대로 좀 덜 힘들거나 이런 힘든 상황이 덜 나타나거나 전혀 안 생기는 상황이 있다면 언제 그럴 때가 있어? 그냥 게임하거나 웹툰 볼 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게임하거나 웹툰 볼 때. 그럴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덜 들거나 안 드는 것 같으네. 네. 음, 그래. 지금 영희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거, 좀 쓸쓸하고 뭐 그런 얘기했던 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이런 것을 영희는 좀 어떻게 다루어온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대처해 왔니? 그냥 대처라기보다는 주로 게임? 그냥 게임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게임으로. 음, 그런 방법들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너한테? 그때는 효과적이었는데 막상 끝나니까 현타 오고 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또 현타가 오고 그러네. 맞아? 네. 그래. 영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힘든 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냥 제가 좀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좀 이러면 되는데 음, 귀찮아져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음, 그렇구나. 지금 영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슷한 문제를 가졌던 또 다른 누군가를 알고 있니? 나랑 이런 문제가 비슷했던 사람, 아빠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볼까? 아빠가 택시 일을 하셨는데 퇴사하셨는데 음, 맨날 술 드시고 음, 밖에도 안 나가시고 음, 되게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었어요. 음, 음, 그냥 그런 아빠 모습 보기도 힘들어서 기숙사 왔는데 음, 그냥 아빠 그런 모습 보기 싫었는데 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빠 모습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네. 음,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니, 영희야? 그냥 좀, 좀 답답해요. 좀 울고 답답해. 싶고 막 그래요. 그렇구나. 답답하고 울고 싶고. 지금 기분을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는 지금 기분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는 기분이 답답합니다. 어, 왜냐하면 음, 이해 못했던 아빠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못했던 아빠의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답답한 거네. 그래, 알겠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 영희가 있었구나. 오케이. 그래. 영희야, 교수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멈추고, 또, 교수님이, 강의를 좀 더 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했던 작업들을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었는지를, 어, 보셨는데요. 실습, 면담하는 과정을 초기 면담에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
그 문제에 좀 초점을 두어서 특히 정서 중심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자꾸 이제 교수님들께서 면담하실 때 자주 물어야 될 질문이 기분이 어떠냐를 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이 기분, 정서, 여러 가지 행동 도메인이 있는데 그 행동 도메인 중에서 정서 중심적 접근을 하면 자꾸 어떤 이벤트가 떠오르거든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영희야, 네. 영희가 지금까지 최근에 경험했던 정서, 떠오르는 기분, 제일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기분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있니? 울적한 기분, 울적한 허무한 기분, 기분. 울적하고 허무한 기분. 좋아.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울적한 거, 허무한 거 둘 중에 어느 거 먼저 얘기해보고 싶니? 그냥 울적한 걸 더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 이걸 더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그럴 때가 더 많아서 그런 것 더 같아요. 많아서, 그래, 좋아. 그러면 울적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울적함 하니까 뭐가 떠오르니? 대학 생활, 음, 좀 더 얘기를 해볼래? 친구 관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뭐가 떠올라? 대학생활 친구 관계 하니까 뭐가 떠오르니? 그냥 왁자지껄했던 옛날 제 대학 생활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옛날에 1, 2학년 때는 막 친구들이랑 술도 먹으러 가고 막 놀고 그랬는데 음, 제가 걔네들이랑 싸웠거든요. 음,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음, 휴학을 했는데 음, 휴학하고 돌아왔는데 친한 애들도 많이 없고 음, 학교 적응도 안 되고 수업도 안 들어오고 음, 그래서 학교를 더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가야는 음, 하는데 가야 하는 건 아는데 음,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음. 집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친구 관계가 떠오르네. 울적한 거 하니까. 옛날에는 1, 2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놀기도 잘 했는데, 싸워서 휴학도 하고 적응을 잘 못한 그런 것이 떠오르네. 음, 이 지금 울적함, 친구 관계에 관련되어서 지금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 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니? 그냥 어쩌다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을까 음,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순 없나 싶기도 음, 하고 음, 그냥 마이웨이로 혼자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음, 학교 어떻게 다니지 싶기도 하고 음. 여러 생각이 들어요. 여러 생각이 들어. 기분은 어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 답답해요.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네. 지금 얘기한 것들에 하니까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니? 누가 떠올라? 제 친구가 1학년 때 학교 적응 못한다고 휴학했는데 아예 나갔거든요. 음, 학교를 아예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근데 음, 걔가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음, 이렇게 재밌는 학교고 수업도 재밌고 과제도 별로 없는데 근데 왜 쟤는 적응을 못해서 나가지? 근데 음, 걔가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걔가 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떠올라. 음, 그래. 그 친구 하면 떠오르는, 나와 관련되어서 떠오르는 어떤 예가 있다면, 친구와 관련되어서 내가 울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 또 친구 적응 못하는 거 하니까 나와 관련 짓는다면 어떤 예들이 떠오르니? 근데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적극적이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애들이 음, 막 놀자 해도 자기는 안 가고 그냥 과제도 혼자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 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음, 싶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오케이. 좋아. 지금 친구 생각도 나고, 그렇네. 지금 얘기하니까, 영희는 지금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또 좀 발견하게 됐니? 좀 저는 되게 남들한테 다가가고 적극적인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남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한번 정리해 보자. 표현해 본다면, 문장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음, 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지금 기분은 어때? 좀 아까는 울적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냐하면, 그냥 제가 안 한 거여서 제 음, 잘못이어서 너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냥 학교 가면 되고 음, 애들한테 먼저 말 걸면 되는데 음, 그냥 제가 기분이 안 따라줘서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네가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 그래. 알겠다. 교수님 또 잠시 얘기를 하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자. 네, 음. 자, 지금 이제 한 바대로 여러 기술적인 용어들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서 중심적인 접근을 하면 중요한 이벤트가 떠오르긴 구체적으로 상담이 그냥 개념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질문들의 출발점이 바로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냐, 이제 기분을 중심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이벤트가 떠오르게 되고 또 사람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학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촉진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때 출발점이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죠. 지금 기분이 어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니? 이런 질문들을 촉진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 관계 형성을 잘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방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줄래? 라는 방식, 또 좀 더 얘기해 볼까? 이런 방식으로 촉진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 교수님들께서 정상화 질문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교수님 경험으로는 다른 친구들도 너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 내담자들 또 학생들이 자기만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식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너무 이걸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교수님 경험으로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태도들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이제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또 교수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반응. 이때는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이는 방어적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정말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말 안 해도 괜찮다. 또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허용해주는, 수용해주는 그런 경험이 이후의 상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봤는데, 야, 너 얘기 다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방어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없다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되 충분히 다음 기회에 네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거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좋다라고 개방해주는 그런 모르겠어의 증후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 거북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거나 끼워 넣기 방식들을 쓸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가벼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즉 외부에서 내부로, 물리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거로, 좀 무게가 좀 덜한 것에서 좀 깊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쭉 깊이 있게 들어가요. 처음에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 것, 예를 들면 이성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나중에는 좀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거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끼워 넣기 방식. 자, A, B, C 이렇게 내가 묻고 싶어 하는 핵심은 B에 있는데, 이제 A, C를 통해서 여기에 좀 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B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말하기 거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 해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해석은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있어서 필요할 때 해석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화난 감정 밑에 슬픔 같은 게 있어 보이네, 이렇게 하고 슬픔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전환하기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가능하면 how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가장 오픈 퀘션, 가장 개방형 형태의 질문으로 묻는 것이 어떠니? 라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왜? 라는 방식보다는, 왜는 이제 직면시키게 되고, 직면이 학생들로부터 불안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그 불안 때문에 내담자가 오히려 또 이렇게 자기가 더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떠니? 이런 식의 개방형 형태의 질문.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클로즈드 퀘션이라고 해서 보다 폐쇄형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할 때는 마침 뭐 교수님께서 이 아이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가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연히 조금 나오면 이런 식의 커멘트를 통해서 그래 마침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부드럽게 전환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쓸데없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아이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고, 또 어떠니? 하고 또 이제 묻는 겁니다. 개방형 형태의 질문으로 일종의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었을 때 상담이 쭉 이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 해요,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여전히 관계 형성이 안 되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죠. 아, 그래. 그때 아빠와 나의 문제, 또 친구들과 학교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영희가 참 힘이 들었을 것 같네. 그런데 최근에 그 힘든 일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니? 꼭 있다면 또 교수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하고 공감하면서 전환하는, 즉 언저리, 변두리에 있던 주제들을 다시 핵심 주제로 끌어올 수 있게 이런 식의 질문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담을 한 회기 때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없고요. 단번에 모든 문제를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때는 충분히 그것을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이 아이의 문제를 탐색하고, 또 공감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 그만큼의 또 쉬는 시간이 있겠죠. 자, 한번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뭐 2주 동안에도 이 면담의 경험이 이 아이한테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고는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주제를
또 다루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리고는 2주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어땠어? 교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어때? 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다루어 왔니? 또 이런 주제들을 또 새롭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또 이런 만남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될 때 나름대로 그 내담자 학생 나름의 어떤 해결 방식들을 찾게 되고 또 그것들을 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조언이나 공감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너무 강요가 되거나 또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요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좀 초점을 두지 마시고 공감이나 지지의 방식들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상담을 요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리퍼를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는. 뭐 학교에 이제 학생 상담 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으로 리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리퍼하는. 교수님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를 확인하고 또 그 단기적으로나마 개입할 수 있는 공감이나 지지적인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상담에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상담의 방식도 어쩌면 조금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공감과 지지적인 요소 또 필요한 경우 리퍼를 하는 것 여기에 좀 타겟을 둬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시간이 또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 다음에 뭐 강의가 있다거나 또 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면담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재진술이라는 건데요. 이것만 잘하셔도 상담이 성공적이다라고 내담자들이 느낍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바가 뭐냐면 교수님이 그래서 기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 아까 했던 내용들을 잘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리스테이트먼트, 재진술하는 건데요. 아까 질문이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 힘든 게 뭐니? 라고 물었더니 아까 뭐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자취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웹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잖아요. 그게 그렇다라고 했고 시작된 것은 작년 12월 정도 기숙사에서 자취하러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힘들었다고 그랬고 힘든 것이 자주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들은 특별히 없는데 안 생기는 상황은 아까 게임이나 웹툰 보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덮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왔는데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았는데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아까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비슷한 문제를 가졌던 다른 누군가를 알고 있니? 얘기를 했더니 친구 얘기를 뭐 했었는데 교수님이 네가 얘기한 것이 교수님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라고 있는 그대로 재진술해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교수님이 내 이야기 정말 잘 들었구나. 충분히 나를 공감해 줬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형태로 오픈 형태로 즉 어떠니 그리고 기분을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잘 요약해서 나중에 재진술해주고 공감해주는 형태로만 되어도 아이들은 충분히 이 상담이 효과적이었고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힘든 게 이런 거라고 했는데 힘든 점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심하게 나타난 상황은 이런 경우라고 했지 안 생기는 상황은 이런 경우고 힘든 점은 어떻게 다뤄왔고 이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어. 또 힘든 점이 지식되는 이유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또 비슷한 문제를 가졌던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 해서 교수님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하고 확인하는 이런 식의 재준술의 방식으로 면담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는 거죠. 영희야,
네.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해보고 소감이 어떠니? 그냥 좀 좋았고, 뭔가 오늘부터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생각해? 근데 여기에는, 교수님이랑 얘기해 음, 보니까 음, 너무 제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음, 게임만 하고 있고, 그냥 너무 음, 집에만 있었고, 음, 먼저 연락하면 친구라면 연락 받아주겠죠?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니? 저 지영이요. 그러면 지영이한테 한번 전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전화는 못하고 음, 카톡으로 카톡으로. 그냥 뭐 하냐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점수로 매겨보자. 100점은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0점은 못할 것 같다. 카톡 보내는 거. 아니, 30. 30점? 이거 30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30점 준 이유가 있어? 그래도 0점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용기는 못 내지만 음, 아, 나머지 70점은 뭐야? 방해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 부담스럽고. 갑자기 연락하면 음, 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70점이 방해하는 거네. 너무 부끄러워서 갑자기 전화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럼 이 70점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수준으로 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겠니? 비율을 30에 70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야? 만약에 제가 뭐 하냐고 답장했는데 그 음, 친구가 답장이 오면 음. 한 6, 70%까지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장이 오기만 해도, 네. 그러면 6, 7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30이. 그런 거니? 영희야, 통신 상태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가 보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감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교수님이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너 어떤 점을 알게 된 것 같으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아까 저는 이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마무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니? 하고 한번 재점검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상담할 때 아이들이 핵심을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앞에 것들은 다 방어이고 이게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 마지막에 혹 더 하고 싶은 말 있니? 라고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수님 오늘 저는 상담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상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면 좋겠다. 교수님이 혹 도움이 안 된다면 교수님이 다른 전문 기관에 좀 안내도 해줄 수도 있으니 꼭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상담이 이런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한 외국인 노동자와 누더기 스님이 막걸리 한잔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잘 안 통할 것 같지만 교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보자기가 오라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가 오라. 근데 자세히 보면요.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감은 상담은 또 사람들과의 만남은 펼쳤던 보자기를 슬그머니 주먹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쥐었던 주먹을 상대방도 이렇게 피게 됩니다.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펼쳤던 보자기와 쥐었던 주먹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해남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 상처 없는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처 없는 친밀한 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상처투성이 인간끼리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 가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펼쳤던 보자기와 쥐었던 주먹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같이 주먹을 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깍지도 끼고요. 그리고는 당신 참 멋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더 멋있어요. 이렇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요즘 학생들 참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괴롭고 힘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위기의 학생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이 내려주는 지지와 공감과 이해와 수용들이 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교수님은 참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해주는 한마디 말 때문에 아이들이 또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희망의 끈들을 많이 내려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마나 마하르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